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친교요랭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타치기는 좀 괜찮았던 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렇게 올라가나 했더니만 조금 빠지고 다시 여기를 또 치고 올라가주면서 쭉 올라가다가 좀 들어가지고 1시 넘어서부터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신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개인과 기관계가 사고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또 체크해 봐야겠죠. 근데 환율이 다시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중에 한때 1227.5원까지 올라갔다가 장 끝나고 난 이후에 좀 쭉 빠져가지고 지금 1225원대 머물러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를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미국이 빅스텝을 밟나? 막 약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빅스텝이라고 하면 원래 한 0.25% 기준금리를 그 정도 올릴 거라고 우리가 계속 예상을 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확산을 차단하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시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시에는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라고 연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도미노 형상처럼 쫙쫙쫙 퍼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환율이 좀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연준이 이제 앞으로 연준이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0.25포인트 올리는 것과 0.5포인트 올리는 것은 또 굉장히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은 통화량 증가를 했죠. 근데 코로나 때 엄청 돈을 많이 풀었죠.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 그다음에 공급망의 문제가 있죠. 미국 내에서. 그다음에 높은 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인플레 기대를 낮추고 통화량 이렇게 풀었던 돈을 다시 줄이는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발휘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안정되는 쪽으로 우리는 갈 거다. 양적 긴축을 변행을 할 거야. 금리 인상과 함께 이렇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연착륙에서 조금 멀어지고 경기 둔화와 준경착륙이 최선인가 최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어찌됐든 경기 둔화가 올 것이라고 조금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명백하게 경기 후퇴까진 가지 않아도 성장률이 잠재 선을 못 미치고 약간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요렇게 되면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경기 침체에 빠지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통해서 인플레이션 조금 낮추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요 기사도 중요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앞에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일단 FOMC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30b포인트를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단 쭉 내려오시면 여기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채도 막 올랐거든요. 10년물 금리가 막 올랐어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나 봤더니만 이 윤석열 대통령 단선인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서 50조 원 규모의 편성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채권 시장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왜냐면 추경구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물량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 요게 지금 또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돼요.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반대
또 부딪혀가지고 안 될지 이런 것들도 국내에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한미 그 기준 금리가 역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우리나라가 그냥 미국보다는 오히려 높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투매가 나오고 이러면서 뭐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져 버리면 조금 힘들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또 9개 단어로 지금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봤더니만 여기 그야말로 이 사람은 더는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원고에도 없던 즉석 발언을 하면서 약간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시사하는 의미라고 지금 또 분석을 하고 있대요. 요렇게 되면 이제 반발이 세죠. 러시아 네가 결정한 상황이 아니다. 바이든 네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요게 혹시 조금 또 뭔가 또 이게 뭐가 합의를 조금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지 이런 것도 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로 감정 싸움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 중립국화 문제 타협을 우리는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각 나라가 원하는 게 다르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게 다르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게 조금 다른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중립국가가 제3자에서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한다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요구를 한 거죠. 러시아 쪽에서 요구한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근데 요거는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리가 핵을 포기해서 이렇게 얘네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비무장화를 해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싫다고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속보가 떴는데 우크라이나가 터키서 러시아와 함께 5차 평화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협상 개시일은 아직 양측의 발표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28일 아니면 30일, 그러니까 3월달 내에 아마 터키에서 대변 협상을 열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지켜봐야겠죠. 네, 진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잘 또 얘기가 되는지까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은 좀 끝나야겠죠. 너무 지겹죠. 그리고 오늘 좀 이슈이긴 했죠.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가 전면 봉쇄가 되면서 테슬라도 뭐 가동이 중단되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다 셧다운 시켜서 이렇게 아예 그냥 통제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영향이 또 끼칠 수 있으니까. 물론 오늘은 상관이 없었지만 또 며칠 뒤에 요거 때문에 그렇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알아는 두셔야 돼요. 네,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하게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때 62만 명 피크를 찍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가나 했더니만 그 이후로 쭉 꺾여서 일단은 지금 18만 명 정도 머무르고 있는 선상으로 지켜볼 수 있고요. 요것도 이제 계속 지켜봐야겠죠. 왜냐면 일단 정부에서 보는 거는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대유행은 좀 지나갔다. 그래서 이번 주에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할 것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정부가 진짜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또 이제 이번 주에 종료, 뭐 조정안 논의 시작 이렇게까지 기사가 떴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또 풀었다가 또 심각해지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안심할 순 없죠. 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코로나도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왜냐면 뭐 스텔스 오미크론 이렇게 해서 그것도 뭐 퍼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기사가 좀 쏙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놓고 같이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볼게요. 오늘은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죠. 네, 0.02% 하락을 했고요. 2729.5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 저점을 조금 잡아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저점을 계속 좀 들어 올리는 모습 이런 식으로 조금 들어 올리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고 이 앞자리에 갭자리가 또 있기 때문에 이 갭자리 절대 깨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 이제 매물대들이 조금 있어요. 이 앞자리에 여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 매물대를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 항상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섹터들이 막 엄청 빨리 순환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섹터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시장에서 부합하는 섹터가 맞는가 그 테마주로 관심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맞는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종목들을 잘 관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습니다. 0.81% 하락을 했고요. 927.11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서 바닥을 조금 잡아낸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저점을 들어 올리는 모습, 이렇게 들어 올리고 조금 더 들어 올리고 이러면서 계속 들어 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갭 띄웠고 이 상태에서 또 들어 올린 다음에 60에서는 지금 깨지 않는 선상에서 위에서 조금 노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틀 정도 이렇게 음봉이 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좀 치고 올라가주는 반등이 조금 나와줘야 돼요. 이런 추세를 타려면 내일 반등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내려오면 이 앞에 여기 살짝 여기 앞에 살짝 요런 라인들까지도 내려올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증시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는 오늘 뭐냐 주식줄랭하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장중에 단타를 쳤는데 제가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삼육물산 오늘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가지고 조금은 그냥 한 2% 정도 수익을 얻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걸로 끝냈고요. 근데 제가 돈이 없는 이유를 봤더니만 종목들이 여기서 물려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으로 산 건데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워로직스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여기서 근데 저는 이 앞에 이게 매집북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 쏴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능기업 같은 경우도 얘는 어쨌든 부동산 관련 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나쁘게 보고 있지 않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줄 거지 않겠는가 뭐 약간 이렇게 내려왔다가도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요 정도 추세만 깨지 않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삼부토건도 0이 나왔는데 차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N자형 파동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전주도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좀 높긴 높아가지고 5일선을 좀 깨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살짝 꺾였더라고요. 그래서 자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내비뒀습니다. 내일 만약에 11선까지 내려온다거나 뭐 15일선까지 갑자기 갭으로 빼거나 이러면 그땐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하면서 지켜볼게요. 대한금속은 저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요거 갭뜬 음봉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내려온다고 해도 224에서는 웬만하면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이다가 한번 이렇게 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잘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조금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봄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비료 사료주 아직 다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얘도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자르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움직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원종합계가 물론 제가 이거 너무 고점에서 사가지고 지금 물려있긴 한데 얘도 아직 끝났다고 보고 있진 않고요. 이 상태에서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주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박스권 조금 만들다가 박스권을 뚫어 올려줄지 아니면 아래로 뚫어 올려줄지 웬만하면 위로 가야겠죠. 네, 아래로 뚫어주면 이때는 또 좀 추세가 꺾이는가 하면 잘랐다 다시 잡는 게 나니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요건 좀 애매합니다. 네, 여기 갭자리를 살짝 이런 식으로 쳐 올렸다가 다시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요건 진짜 잘라야 되나 지금 심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일단 오늘 꼬리 말고 올라가서 추세는 않겠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 줄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뺄지는 솔직히 약간 뺀다에 지금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내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내 아까운 28,000원. 그 DKND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여기 이렇게 박스를 봤잖아요. 근데 요날 거래량 많이 나와서 그런지 빼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개미털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좀 박스권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어떠한 박스권들을 만들다가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장악을 해주러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기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요때 돈을 많이 썼어요. 돈을 많이 쓰면 시간적으로 조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종목들이 조금 물려 있어서 제가 돈이 없더라고요. 예수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출 가는 금액이 25원이네요. 내일 그래도 5만 원 정도 쓸 수 있나 봐요. 내일 단타를 칠 수 있으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날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장이 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뭐 회담이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회담이나 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좀 체크하시면서 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상 주대신교 호랭아의 주식 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